자, 그래서 8단원까지 좀 살펴봤는데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이제 뭐 사실 단원을 좀 정리해보면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좀 배워봤고요. 로피탈 정리의 활용성만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하고 뒤에 단원에 극대극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일단 해봐야 알겠고 증가감소까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쪽 롤의 정리로부터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실제 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것도 안 했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히 받아들이는 정도로서만 볼게요.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에는 자 분수식, 즉 gx분의 fx라는 것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요. 열린 구간에서 어떤 미분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fa가 0, ga가 0 따라서 미분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존재했을 때 그 값을 대입하니까 0분의 0꼴이었고 그 다음 분모 미분에서도 0은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 미분해서입니다. 한 방에 미분한 게 아니야.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거의 극한 문제를 활용할 때 극한에 관한 식을 모양을 좀 정리를 해야 극한을 계산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극한을 좀 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정리하지 않고도 미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밑에 있는 보기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조금 뒤에 빡친 보기 2번, 3번 이런 내용을 보면 알아두면 유용할 때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언제냐면 1번도 좀 괜찮긴 한데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해요. 원래는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로피탈 없이는 진짜 힘듭니다. 고등학교 과정만으로는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로피탈 정리 없이는 사실상 증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번 같이 로피탈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지. 2번, 3번이 무슨 꼴이냐면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sin x인데 위에 게 둘 다 0으로 가고 밑에도 0으로 가는데 밑에는 세제곱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분의 sin x의 극한을 활용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로피탈을 쓰면은 0 빼기 0꼴 0분의 0 빼기 0분의 0꼴이니까 이게 정리하다 보면 또 0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막 이렇게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로피탈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는 거고 그래서 로피탈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은 저럴 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극대 극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감소 볼게요. 극대극소라는 거 하기 전에 앞서 이제 수트에서 정리했던 내용이다.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가? 이걸 쌤은 함수의 변화 이렇게 부르는데 함수의 변화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커질 것이냐, 언제부터는 작아질 것이냐를 알아야 그럼 그때 제일 크겠네를 알아야 내가 주식 언제 팔지 확인할 거 아니야. 내 주식은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언젠간 떨어지게 될 테니까 언제쯤부터 떨어집니까를 알아야 제일 높은 고점에서 극대값이죠? 극대값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뭐 알아내는 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단한 경우 함수인 경우에는 알아내 볼 필요가 있고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언제 증가하고 감소한지를 알아내느냐. 정리는 이러합니다. x1과 x2가 이거일 때 함수값도 여전히 큰 값이 더 크던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고 값은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fx1이 더 크던데요. 그럼 값이 작아진 거네.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함수값의 변화가 커졌냐 작아졌냐를 따져서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데 원래 이게 증가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계산을 통해서 증가 감소를 알아보려니까 이게 좀 귀찮은 부분들이 분명 생기잖아 이거지. 그래서 이걸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책에 보면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증명해 놨어요. 그래서 자,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래도 해볼게. 증가 함수라면 f'x는 양수다. f'x가 양수면 증가 함수다. 자, 다시 f'x가 양수면 fx는 증가 함수다. 도함수가 그 구간에서 음수라면 그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과 x2를 잡아와.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정확하게는 닫힌 구간은 연속이고 열린 구간이 미분 가능인데 그냥 러프하게 씁시다. 알겠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뭐가 존재? f'c가 존재. 누구?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이라는 f'c가 존재. 이때 c는 x1과 x2 사이에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f'c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라면 너 x2, x1보다 크지 않아? 내가 너보다 커야 되니까 fx2가 fx1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니까 뭐야? 증가함수지. 반대로 똑같은 c가 음수라면 f'c가 음수라면 너는 여전히 양수니까 네가 음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감소하더라. fx2가 fx1보다 작더라.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더라.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그냥 증명 살짝 하듯이 써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자, 저 명제의 역은 f'x가 증가한다면 f'x는 0보다 크다 맞는데 좀 더 엄밀하게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이어도 상관없거든요. fx가 감소할 때는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0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0 좀 끼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증가하다가 말았네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니까 순간적으로 길게 0인 건 괜찮다고. 근데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커지다가 이렇게 쭉 순간적으로 계속 0이었어. 이 구간 안에 있는 값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에 등호를 써버리게 되면 f'x가 0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증가라고 하기가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근데 이건 무한한 거잖아. 무한한 점에서 그렇다는 거잖아. 따라서 유한한 점에서 유한한 점에서만 등호가 붙었다고 가정한다면 등호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걸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차피 다 그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우리가 다뤄야 되는 미분이 돼야 되는 함수에선 중간에 계속 쭉 0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등호 갖다 붙여 쓰세요. 등호를 빼지 마세요. 차라리. 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빼지 말고 다 붙여서 풀면 애지간한 경우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등호는 그냥 넣어서 풀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증가 감소는 뭐야? 극과의 극소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관문, 중간 과정 같은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뭘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0인 거 반드시 알아야지.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잘 모르겠어? 다 붙여 알겠지? 갖다 붙여. 그럼 돼. 9-1번 다음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증가함수를 어떻게 확인하는데 도함수가 커지냐 양수냐 음수냐를 따진다 이거지.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증가감소를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도함수를 체크함으로써 극대극소 하기 전에 도함수를 체크함으로써 함수의 증가감소 변화를 좀 체크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도함수 C가 중요합니다. 누구가? 도함수 C가 중요하다니까요. Y'은 2X제곱 더하기 1로서 항상 1보다 커요. 따라서 내 양수죠. 끝났어. 도함수가 모든 실수의 값에서 양수이므로 이 함수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도함수가 싸그리다 양수네. 따라서 너는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자, x-sin x는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걸 보여줘라. y는 x-sin x라는 것이 친구가 있었는데 미분을 해볼까요? 1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지 바보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죠? y는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원래 코사인은 0,2여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뒤집어져서 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까지도 혹시나 그려본 다음에 요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될 뿐이니까 너 뭐야? 모든 값에서 양수잖아. 따라서 0 이상이니까 주어진 경우에 항상 0 이상. 그 그래프까지 그려볼 것도 없죠. 코사인 x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1 더해주면 0과 2 사이. 따라서 항상 양수더라야지. 코사인 x가 양수니까 너 뭐야?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3번은 어머 무슨 함수니? 어머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네. 주원 함수야? 아니요, 주원 함수가 아닙니다. 다항 함수도 아니고 지수 함수도 아니며 심지어 지수에 x분의 1 같은 걸 집어쳐넣다니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그냥 미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로그 취해서 미분할 로그 미분법을 써야 되겠다. 양변의 빛이 2인 로그를 잡으면 너는 x분의 1 ln x다. 취향인데 x분의 1 ln x라고 놓고 x분의 1을 하나의 함수 덩어리로 보고 곱미분하듯이 미분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냥 x분의 1 ln x라고 하고 미분할게요. 뭐 어때? y분의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양변 미분한 y분의 y 프라임. 조심해. ln y는 음함수 내지는 합성함수의 민법에 의해서 일단 y에 대해 미분해서 y분의 1 달리고 dy dx y 프라임 달아줘야 돼. 아예 외워. 받아들이는 거야. ln y 미분한 y분의 y 프라임이야. 너 미분하면 x제곱분의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ln x. 따라서 y 프라임은 뭐예요? x 곱하기 x분의 1제곱 곱하기 어머 이건 뭐야 이게? x제곱분의 1 빼기 ln x입니다. 와 살벌하다 살벌해. 구간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 안 돼요. 그럴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니놈은 무조건 양수야. x가 3보다 크다면 x가 3 이상일 때 x가 3 이상일 때 너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의 양수 제곱이니까 어쨌든 양수다. 그치? 분모도 제곱했으니까 양수죠. 근데 1-ln x는 언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언제 0일까요? 2일 때죠. 2 넣어야 1 빼기 1 0이 됩니다. 그죠? 근데 3은 2보다 살짝 크죠? 왜? 2는 2.7쯤 되니까 그 정도는 알아둬. 그래서 이거 뭐야? 음수예요. 너 뭐라고? 음수라니까? 양수 파티에서 지 혼자 음수였죠? 따라서 너는 음수니까 결과적으로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한다. 되겠죠? 아니 진도야 넌 빨라요. 살려줘요. 천천히 할까? 뭐 천천히 할 게 또 없어. 자 오늘 극대 극소까지만 할게. 그래프 개형까지 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빡신 건 사실이니까. 자 뭐 여러분 잡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드디어 수트 내용이 또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좀 정리가 되는 건가? 자 보자. 함수의 극대극소. 잘리노자. 자, 수트에서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를 배워왔겠지만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가 중요하죠? 수트에서 배운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 기억나시는 분? 네, 다들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게 믿어볼게요. 자, A, FA랑 B, FB가 있었는데 느낌은 안다 맞지?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고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이 극소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게 극대극소 정의입니다. 알겠죠? 어떤 구간을 딱 잡았을 때 주변에서 제일 큰 거 극대, 주변에서 제일 작다 극소. 끝.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A 근방에서 이게 뭐 수학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 잘 써져 있죠. 함수 fx가 어떤 실수 xa를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적당한 열린 구간이 있다는 소리야. 이걸 쌤이 심플하게 A 근방에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A 근처에 있는 범위 하나 잡아가지고 적당한,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그래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이 있어서 내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때 함수값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까지가 가정이에요. 가정 졸라기네. 자,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는데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 fx가 fa라는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즉 우리 중에서 제일 큰 건 fac다 이 말이야.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뭐를 극대값 fa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진다는 왜 삐져나가냐? 칸 맞추기 실패. 네, 가진다,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 극대값 fa가 된다 이런 얘긴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갖는다인데 이게 뭐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극대값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have다 보니까 번역할 때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책에는 좀 더 좀 번역체를 버리고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 하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또 쓰기 너무 힘드니까 색깔만 살짝 바꿔서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fx에 대해서 요식이 뭘로 바뀌냐면 fx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면으로 바뀝니다. 그런 말이야. 우리 중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fb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fb였다. 그래서 x는 b에서 뭐를 가진다? 극소값 fb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하고 극대값 fa라고 하고 그런 점을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표기입니다. 점으로서 표현하면 좋은 게 극대 a, fa 이렇게 표현하면 x는 a에서 fa라는 극대값을 가졌다. 극소 b, fb다 라고 표현하면 b라는 점에서 그때 값이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점의 표현을 좀 쓰는 편이에요. 점으로 표현하면 표현들을 정리하기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야, 이게 극대의 정의야. 그래서 옆에 어드바이스를 잠깐 보면은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 그래서 선생님 a랑 b 사이에 있는 함수는 상수함수인데요. 네,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웃긴 게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모든 점에서 극대점 내지는 극소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좀 의미가 좀 이상해지는데 모든 점, 상수함수에 있는 모든 점은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웃기죠?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외해 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정의상 극대입니다. 모든 점이. 정의상 극소이기도 하고요. 개판이야 그냥 아주 그냥. 그지? 어쩔 수가 없다.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거고 실제 정의가 저겁니다. 옛날에 쌤이 배웠을 때 정의랑 좀 달라지긴 했는데 대학 가서 배우니까 실제 정의가 저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정의가 저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물론 문제 풀 때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fx는 상수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을 주니까 뭐 문제 풀 때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 b는 제일 크죠. 주변에서. 왼쪽에 있는 같기도 하잖아.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b도 극대예요.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c는 확실히 우리가 자주 봤던 친구죠. 극소입니다. 이게 제일 웃긴 친구인데 d예요. d. 주변에서 제일 큰 거는 없어요. b였잖아. 얘는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자, 머리 꼭대기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탈모 아니고. 자, D라는 그래프의 가장 윗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웃기는 짜장인 게 이 근처의 적당한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FD는 저 밑에 찍혀 있으니까 오히려 제일 작은 값이지, FD가. 따라서 이걸 웃긴데 극소라고 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극소예요? 몰라, 나도. 봉우리 위에 있다고 무조건 극대가 아니라니까. 주변에서 제일 작으면 그냥 극소예요. 얘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 맞잖아. 그래서 웃기지만 X는 D에서 극소입니다. 극대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애초에 극대가 아니에요. E는 당연히 이제 감소하는 도중, 즉 주변에 있는 값은 나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내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냥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야, 알겠지? 정말 개뜬금없지만 C까지는 오케이. B도 극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D는 진짜 개뜬금없는데 극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판단할 때 미분 가능성은 전혀 상관없어요. 극대 극소는 주변에서 제일 크기만 하면 오케이고, 오히려 뜬금없이 함수값 따로 찍혀 있으면 금마는 보통 극대이자 극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고, 주변에서 따로 찍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극대 극소 정의상 그런 거고, 실전에서는 우리는 역시나 미분 가능한 함수를 볼 거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C나 D에서는 원래 점이 제대로 찍혀 있어가지고 보통은 저 그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다, 즉 봉우리였다, 극대가 되는구나. 골짜기라고 표현하나? 계곡?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극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 증가 감소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쌤의 체중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기점으로 감소하게 됐다면 그걸 우리가 제일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극대가 되는 거지. 선생님의 주식도 값이 커지다가 어느 날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극대인 날이었겠죠.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저는 실제로 주식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식 보유분 0.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몇 분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서 하지 않은. fx가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일 때? 미분 가능하다면? 하면? 이면이란 말 너무 웃긴데? 자, 어쨌든 fx가 극대든 극소든 어쨌든 극값을 가졌다? 그러면 f'a가 제로여야 돼. 이건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미분 가능하다면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일반적인 경우랑은 완전 다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 보셔서 알겠지만 뾰족해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뜬금없이 그래프의 값이 연속이 아닌 다른 점이 딱 찍혀 있으면 금방 극소가 되는 것처럼 미분이 안 되면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밖에 안 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극값이야? 그럼 무조건 0이야. 자, 그럼 역은 성립 아니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f'a가 0이었다. 그러면 근데 좌우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면 극값이 됩니다. 좌우의 부호 변화가 극값이 되고 좌우의 부호 변화가 없으면, 누가 이걸 이렇게 써? 자,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분필로 쓰니까 너무 못 쓰겠다. 옛날 한문쌤들 어떻게 한자 쓴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값이 아님.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야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극대. 0을 지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극소. 왜? 양수면 증가였거든. 커지던 친구가 0을 기점으로 딱 이제 순간적으로 멈추고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극대. 작아지던 친구가 작아지다가 0 멈추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극소. 커지던 친구가 0 순간적으로 0이었다. 작아지면 극대. 감소하던 친구가 순간적으로 0이고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극소입니다. 됐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미분 가능성 한 함수에서 특히 우리가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체크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싶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면
사실 그래프 보고 제일 큰 거 극대네, 제일 작은 거 극소네 하면 되는데 너무 슬프지만 도함수를 안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차, 2차 수준이면 도함수라든지 다른 거 없이도 그냥 그래프를 다 알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아주 쉬운 버전이었으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린 다음에 극대 있었다? 그럼 극대. 극소가 있네? 그럼 극소 하면 되는데 3차, 4차 수투 때 해봤지만 3차, 4차 때쯤부터는 바로 그리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거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어쨌든 극대 극소에서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라고는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0인 애들을 찾아 그 다음 좌우의 부호 변화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좀 정리하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결정한다. 물론 여러분 처음 배웠을 때는 아마 증감표를 그려서 하라고 보통은 배웠을 겁니다. 증감표. 아니야. 증감표 그리면 늙어 죽어요. 그 언제 다 그리고 있냐. 필요하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의 변화가 양수다, 음수다, 양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뭐 하면 좋겠다? 부호 변화를 체크해가지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좌우의 부호 변화가 체크하기 좀 힘든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게 낫지. 증감표를 그리셔서 증감표를 그려서라도가 맞죠. 증감표를 그려서라도 해야 되겠고, 증감표를 왜 그려? 증감표를 구해서라도 해야겠고, 가능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지만 가끔 정말 힘들 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삼각함수 때요. 진짜 재수없게도 특수각 3개 전부 다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떡하지? 근데 가끔 분수함수 때 체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계도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계도함수요? 네,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가 뭐 하는 친구냐면 도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게 뭐요? 자, 그래서 fx가 이계도함수가 존재할 때 표현이 좀 웃긴데 fx가 이계도함수를 가질 때라는 표현보다는 fx를 2번 미분 가능할 때, 즉 이계도함수가 존재할 때, 그지? f'a가 0인데 f'a가 양수네. 그럼 뭐냐면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된단다. 그지? 무슨 그지야? 왜요? 증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f'x의 그래프를 볼게요. 이거 증가하죠. 갑자기요? 왜 증가하냐고? f'a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중이었겠지. 다시 f'a가 양수였으니까 얘는 증가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보면 a를 지날 때 0인데 증가한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나도 몰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나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야? a에서 0이라고 했잖아. a에서 0이긴 해. 근데 이계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그때 순간적인 접선의 격이 양수여야 되니까 증가하는 중이었다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중이었겠죠. 그러던 도중에 0을 지나버린 겁니다. 증가하는 친구가, 커지던 친구가 0을 지났다니까. 그래서 음수에서 0 됐다가 양수 됐다니까. 그래서 뭐야? fx는 극소다 이거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f'b는 0인데 f'b가 이번엔 음수예요. 그렇다면 반대겠지 뭐. 그래서 fx는 x는 b에서 극대가 될 거야. 왜? f'x는 감소하는 중이었겠죠. 감소하는 중이었다 이 말이야. 감소하는 중에 양수를 가져던 애가 0 됐다가 음수가 되었으니까 극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저기서 소개를 좀 안 했는데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뭐냐?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뭐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버리다 이거야. 아래로 볼록한 fx의 그래프가 fx가 아래로 볼록해. fx가 근데 a에서 0이었으니까 뭐야 이거 극소네 이렇게 보는 거고 f 더블 프라임 x가 음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 위로 볼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볼록한 친구니까 위로 볼록한 fx가 b에서 0이네. 너 뭐야? 극대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한다 이거야. 사실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인 게 이계도 함수를 증명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설명하죠. 뒤에 그래프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왜 그런지 좀 보자면 f 더블 프라임 x가 증가하죠. 잘 봐. 그래프가 뭐해?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뭐야?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모양을 그려야 된다. 러프하게 이렇게만 이해해 볼게. 실제 완벽하게 증명하려고 그러면 좀 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증명보다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 자 다시 도함수인 f'x가 양수다. fx는 증가.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 fx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I'm ball. 알겠지? 야 f 더블 프라임 x가 음수다. 그럼 위로 볼록이야. 도함수가 음수면은 그건 감소함수라는 뜻이고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함수라는 뜻이에요. 위로 볼록. 우리는 공이다. 죄송합니다. 아볼 위볼 잘 기억해둬라 이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던 도중에 기울기가 0이야? 그럼 너 극소네. 위로 볼록한 친구였는데 기울기가 0이야? 극대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이 잠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눈이 또 너무 시립니다. 자 9-2번으로 가봐야할까. 이제는 극대극소를 좀 구해보고 그 다음 극대극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안돼 고장나지 마. 비싼 친구들이란 말이야. 자, fx는 이렇게 생겼고 정석은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숫자인 애랑 문자인 애랑 글씨 크기 차이가 왜 이렇게 막 나지? 원래 이런가? 다른 문제의 집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궁금해졌어. 갑자기? 네, 궁금할 수도 있죠, 사람이. 맞네. 역시 정석이야. 이거 옛날 글자체입니다. 함수식이 옛날식이야. 97 한글 파일이나 아주 옛날 한글 파일에 쓰면은 있던 거고 현재로도 옛날 저 글자체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렇게 써놨네요.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정석은 왜 이렇게 낡은 느낌일까 하니까 글씨체부터 낡았군요. 자, 하여튼 진짜야. 요새 책 나중에 블랙라벨이나 뭐 최근에 인쇄된 책 보시면 다 XLS인데 정석이 약간 이렇게 써져 있는 느낌이잖아. 그지? 약간 슉 이런 식으로 막 써져 있는 느낌이잖아. 맞다니까. 난 다 알아보지. 옛날 글자체도 썼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한글 파일 자체에서 이거 설정할 수 있어요. EQN이랑 EQ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식도 글자체를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석 디자인부터 그냥 낡았다고 생각을 옛날부터 늘 했는데 글씨체부터 낡았으니까 평생 그러지 친구들아. 얘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자, 하여튼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제로고 f 프라임 3도 제로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1과 3을 넣어서 연립하면은 근이고, 또는 두 개의 근이 그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든, 또는 미분한 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작성을 해서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온 다음에 fx를 구할 때는 뭐 하는 방법도 있다? 적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사실 수투 때 다 해봤던 내용이시니까 다 할 줄 알 거라고 믿고, 이 문제는 상큼하게 넘어가도 되겠. 자, 알겠어. 자, 해볼게. 또 왜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봐. 아무도 안 쳐봤는데요.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잖아.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잖아. 따라서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을 전개해도 알 수 있죠. 솔직히 이건 전개가 좀 편하지 않냐고.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9지롱.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아왔습니다. 틀렸네? 왜 틀렸지? a가 마이너스 1이군요. 전개가 편한 거 맞죠? 자, 극대값이 7이었을 때, 극대 언제 생겨? 마이너스 1에서 생겨. 극소 언제 생겨? 3에서 생겨. 극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f-1이 7인 거예요. 우린 a와 b를 모두 아니까 c를 구해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7이더라. b가 마이너스 1이었나? b는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되나? 그럼 7이니까 c는 제로네. c 집에 가주십시오. 자, c는 집에 가시고. 아니네. 왜 아니지? a 마이너스 1이야. 나는 병신이야. 자, 계산을 이렇게 못해서 어떡하죠? 자, c는 2였습니다. 네, 극소는 f3이니까 저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바, 눈을 살짝 돌리면 극소 값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좋죠? 정석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써져 있다는 점. 원래는 내 책에만 써져 있어서 개 우월한 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책에도 이제 다 써져 있네. 좋으시겠어. 학원 자책을 했으면 내 책에만 써져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막 좋아 죽거든. x제곱 더하기 2에서 2x-1이었습니다.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해봐라. 극값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 미분해서 구한다. 사실 유의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미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드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물론 선생님, 저는 지오지브라를 굉장히 잘 누른다고요. 아니면 매트랩을 굉장히 잘 써서, 솔직히 말해서 지오지브라는 요새 구글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함수 뜩 치면은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려진 거 보고 거기에다 마우스를 갖다서 점을 탁 누르면 그 점이 뭔지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해서 극대극소를 좀 편하게 구할 수도 있겠죠.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쓰지 뭐. 못 쓰지 뭐 어떡하냐.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연습 하셔야 된다. 2배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하면 2x, 위에 거 2x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여기서 센스라는 게 이제 좀 필요해. 분모는 0이 어차피 아닐 거고, 보통은 분수식을 제곱하면 분모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버리세요. 자, 그래서 위에 것만 봐.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어디 갔니? 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에서 플러스 2x 플러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자, 마이너스 2배. 쓰긴 쓸게. 그래도 이미 는을 써버려가지고 좀 그렇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와 x 더하기 1이죠. 여러분, 책은 증감표를 그리고 있지만 증감표는 너무 별로예요. 저는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양수, 너는 음수 달고 있고, 분자만 봐. 분자만 그려. 최고차항계수 음수예요.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고 양 이렇게 됩니다. 양이네. 됐지? 얘 그래프가 이거요. 그건 아닙니다. 이 새끼를 그려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그거 모르잖아. 그거 어차피 양수잖아. 뭐 그래프가 이렇게 히든 말든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있겠지. 근데 알 바 없고 그냥 부호만 체크하면 되니까. 너 양수지? 버리고. 너 음수지? 확인했고. 그 다음 뭐야? 위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2차 함수 그려서 처리해봤습니다.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마이너스 1 뭐야? 극소야.
2는 뭐야? 응, 극대야. 그래서 극소랑 극대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시작.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2를 넣으면 6분의 3,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극대값 2분의 1, 극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만 쓰면 충분하긴 한데요. 이왕 하시는 거 x가 언제인지도 써두시면 어차피 그래프 그릴 때까지 필요한 내용이라서 배우는 거라서 답만 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좌표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희었냐 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ax 더하기 b더라 이거지. x는 1에서 극대값 1을 가질 때 그럼 뭐야? f1도 1인데 f'1은 제로여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 1이 0이니까 여기서 2분의 a 더하기 b가 1이다. 즉 a 더하기 b에 관한 식 a 더하기 b는 합이 2다 라는 걸 하나 체크해 두고 뒤에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a 배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x의 ax 더하기 b.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1 넣어서 0이라는 거니까 분자에만 1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넣으면 제로. 2a씨 죽어버리고 b는 0이야. 그래서 a가 아까 뭐야? 합쳐서 2라고 했나? a는 2, b는 제로예요. 와우. 예. 예. 노트에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노트는 진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뭔 소리야 미친놈아. f1은 1이고 f'1은 0이라고 해서 x는 1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다 말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졌고 그때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맞아요. f1은 0이고 f1은 1이고 f'1이 0이란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냥 f1이 1이고 f'1이 0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그게 극대인지까지는 모르니 확인을 하든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에서 극대라고 했잖아. 정석 새끼야. 정신 차려야지. 수학은 특히 앞뒤가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중요한 거야. 명제는 여기랑 같지 않으니까 정석 이상한 소리를 했다기보다는 굳이 밑에 있는 말을 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얍. 그래서 9-4번 그려보자. 나 극값만 구하면 되네. 안 그려도 됩니다. 미안. 하지만 미분이 안 되는 친구라서 그려보면 좋아요. 자, 따라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야? 미분계수 0인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에서 극값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0이 극소인 점이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세제곱근 x의 제곱이에요. 원래 아까 혹시 내가 세제곱근 x 비슷한 거 하나 그려줬나? 그런 경우였다면 원래는 아까 세제곱근 x 하나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됐었잖아. 얘는 제곱이 되어 있는 게 무슨 차이냐면 값이 증가하는 양도 좀 다르긴 한데 제곱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음수여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 뾰족합니다. 굳이 미분해보면 x의 3분의 2제곱인데 미분했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에 x가 있는 거죠. 따라서 0 넣으면은 발산하게 되고 실제 0이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무한대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되니까 뭐 그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미분은 안 되는 건데 뾰족한 점이 생겼죠. 극소입니다. 0에서 0. 이런 거 대충 확인해서 없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5번) 사실 좋은 문제는 미적분인데 대체 초월함수들은 언제 나오는 거야? 쓱싹 자 9-5 깜짝이야 뭐야 5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싫은데요? 저는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그냥 못 하겠으면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일 때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으니까 잘 알아두시도록 루트 3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네 플러스 코사인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극대 극소는 뭐 있을까? 왜 말아 이 자식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앞단원에서 삼각함수의 합성 제가 그냥 가르쳤는데 삼각함수의 합성을 위해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면 2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로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하고 나면 함수 한 개 딸이니까 그냥 구하면 되죠. 이게 합성을 할 수 있으면 합성해서 풀면 좀 편하다 이거지. 자, 하지만 합성 안 하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서 처리할 거예요. 미분 가자. 선생님 언제 0이에요? 그것도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뭐가 생겨? 보호의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지? 이거 어떡한데 답지는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미분 별로 하고 싶지 않은걸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답지 설명은 좀 더 읽어보고 같이 읽어봐. 자, 일단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부터 찾아볼게. 0이 되는 것만 찾는다면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고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가 루트 3인 친구를 찾으면 되니까 x는 60도 3분의 파이와 주기성에 의해서 3분의 4파이에서 거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f 프라임 3분의 파이 내지는 f 프라임 3분의 4파이는 제로라는 거지. 하지만 부호의 변화를 모르니까 이 친구는 뭐였어요? 한 번 더 미분을 했어.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돼가지고 대입을 해보니까 부호의 변화가 양수네 음수네 해가지고 아하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면 극대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면 극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잖아. sin x 그래프도 잘 그려. 참고로 그리실 때 둘이 빼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루트 sin x를 노란색으로 그렸다고 치고 루트 3 코사인 x를 양수로 그릴 건데 그럼 루트 3이고요 0진하고요 루트 3을 이렇게 크게 그려. 루트 3이고요 0이고요 예, 이걸 때 마이너스 루트 3 다시 0진하고 여기에요. 실패했지만 네, 대충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죠. 따라서 언제 같아져 교점?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 아까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였죠. 잘 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누가 더 커? 녹색이 더 커. 녹색이 더 커? 양수야. 노란색이 더 큰데 0, 노란색이 더 큰 음수야. 다시 녹색이 더 커? 양수야. 따라서 요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된 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너 뭐다? 극대다 이거야. (3분의 4파이를) 기준으로 음수이던 게 양수로 바뀌었으니 너는 극소다 이거야. 함수값은 대입하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그딴 식으로 하실 거 그딴 식이라니 쌤한테. 하여튼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왜 좋나요? 이계도 함수 그냥 구려하면 되는데 나중에 복잡한 함수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게 더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하느니 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E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점근선을 포함해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만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미분할 거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죠. 탄젠트 비율하면 시컨트 제곱 X입니다. 시컨트 제곱 X가 2가 되는 경우는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테고 코사인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어진 거에서 쌤 근데 이건 코사인 X 그래프 아니에요? 맞아.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루트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4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두 가지가 있겠네. 그럼 잘 봐. 이런 거는 표가 편해요, 이제. 표가 편하긴 한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부호 표시할게.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루트 2분의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뒤집으면 루트 2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말이야. 코사인의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보다 커지면 뒤집었을 때 루트 2보다 작아지겠죠. 제곱하면 2보다 작겠지. 따라서 이거 양수예요. 여기는 음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야. 이 라인보다 컸다 작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얘가 딱 0이 되는 값만 찍어낸 거고 그 다음은 생각을 해보면 돼. 쉽게 생각해. 코사인이 1이야. 코사인이 1이면 이거 1제곱 빼면 이거 이 양수잖아. 코사인이 0.2야. 그래서 5분의 1이야. 그 5분의 1 뒤집으면 5잖아요. 제곱하면 무시.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건 극소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는 극소를 가지고 4분의 파이 기준은 양수였던 게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예, 만약 이런 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면은 표를 그려서 하든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한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든 할 수도 있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극한의 그래프를 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일 빠르니까요. 처음에는 연습도 좀 필요하고 부호를 판단하는 게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보다도 표를 그리든지 이계도 함수를 한 번 더 그리든지 하는 경우보다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항상 미적분의 목표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한 거죠. 특히 여러분의 목표가 의대, 약대 또는 뭐 높은 수도권에 있는 공학대학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은 뭐겠어? 내신이죠. 내신을 따는 게 먼저긴 하지만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내신 잘 따도 최저 쉽지만은 않다. 우리의 목표는 높은 성적과 1, 2등급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빠른 식으로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니 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적분 문제를 풀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증간표를 그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랑 단순히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서 한다 이게 그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래프를 그린 걸 꾸준히 연습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필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뭐 물론 그건 제 생각입니다. 9-6의 1번 다음 함수의 극값 구해와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세 문제나 있네. 살려줘. 너무 힘들다. 목이 아파요. 1번 fx는 xln x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게 0보다 크다 써놓는 겁니다. 이거 안 쓰는 새끼는 손가락 다 잘라 알겠지? 필요 없다. 그런 인간은 하면서 수학에 있어서 그런 인간은 필요 없다. 솔직히 수학에 있어서 그런 인간이 왜 필요 없어? 상관없는데. 수학할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런 인간은 잘 받기가 힘듭니다. 왜 강조했냐면 수원 수투 때도 중요했죠. 진수 조건. 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중요한데 미적분이 왜 더 중요하냐면 미분하는 순간 x분의 1이 돼버리면 왠지 x의 음수 넣어도 상관없을 것처럼 보여. 함수값 찾을 때 x가 음수면 맞네 이거 안 되네 하면서 눈치라도 채는데 미분하고 나면 lnx가 그냥 x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음수 넣어도 돼. 실제로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ln-x도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무슨 뜻이야? x분의 1 적분하면 lnx의 절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 뭐 하여튼 그건 뒤에 가서 적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진수조건 미리 체크 안 하면 바보지다. 진짜 딱 좋다 알겠지? 무조건 진수조건이야. 아니 풀었으면 맞아야지. 풀고 틀리면 진짜 최악이에요. 진수조건 체크 안 하면 풀고 틀린다니까? 안 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알겠지? 여러분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미분한다잉. 요거지롱. 그래서 lnx가 1번. 사실 얘는 로그 미분했을 때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너 극소구나 해서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극소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만이긴 한데 필히 기억을 해두시도록 반드시 처음에 딱 주어진 함수를 보고 진수 조건 딱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진수 조건은 생명! 로그의 생명은 진수 조건이죠. 푸는 거야. 뭐 풀다 보면 어떻게든 푸는데 진수 조건 체크 안 하는 습관은 진짜 큰일 난다. 쉬게 하면 되어봐야지 정신 차릴 수도 있는데 데이기 전에 정신 차리면 좋잖아요. 꼭꼭꼭 그런 애들이 있다. 똥인지 된자인지 찌무봐야 알고 맞지? 주전자 뜨거운 손가락 한번 대봐야 알지. 어릴 때 그런 애들 있잖아. 엄마가 다림이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맞지? 꼭 이제 맞지? 다리에 한번 대보고 왔다 막 뜨겁네 하면서 맞지? 화상자고 이마하는 거 있고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어머니들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다리미를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그 뜨거운 거 방지해주는 다리미도 있지만 스팀 다리미 이런 것도 있고. 자, 무튼 fx를 보죠. 애초에 요새는 훨씬 좋아져서 다리미질 잘 안 해도 되지 않나? 코트 이런 거야 뭐 스타일러, 그 셔츠도 스타일러에 넣어놓으니까 막 펴지더만 적당히 말릴 때. 좋아요. 자, 뭐야 너? 미분해. 선생님 미분 좀 잘합니다. 짠! 하고 바로 했다 이거야. 지수함수 진짜 개쩐다니까. 너무 좋은 친구예요. 거의 태환이 같은 친구? 예? 태환 좋은 친구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 항상 양수예요. 따라서 나 이 이차함수만 보고 부호 판단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0과 2에서 더 부호가 바뀌네. 마풀마. 따라서 0에서 극소다. 언제? 극대다. 2에서 말이다. 2제곱분의 4가 극대예요. 진짜 최고다. 2의 x제곱. 2의 거듭제곱 뭔 일이 일어나도 양수예요. 지구가 두 쪽 나도 양수일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함에 있어서 뭐 한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그냥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만으로도 부호가 충분히 판단된다 이거지. 함수 fx의 극소값이 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버려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빡신 함수들이 나오지? 왜 마이너스 x제곱이지? 암산하기 힘들게.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미분했다 알겠지? 나 미분 제대로 한 거겠지? 글쩍 맞겠지 뭐. 자, 봐봐. 너는 어차피 항상 양수지. 따라서 그래프는 슝 0이라. 너 언제니? 2-a? No, -a. 아니지, 2-a 맞잖아, 씨. 자, no가 아니라 2-a 맞았습니다. 따라서 0과 2-a에서 그러한데, 극소값이 0이랬잖아. 그지? a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a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잘못 그렸네. 자, 잘못 그렸습니다. 2-a는 a가 2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돼요. 최고차익에서는 음수였기 때문에 마플마! 극소는 언제 생겨? 2-에서 생겨. 그때 극소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 말인즉슨 극대는 0에서 생기겠죠? 참고로 0대2 하시면 a네요. 자, 극소를 구해보자. 2-a가 뭐란 뜻이야? 0 되려면 네가 0이란 뜻이죠. 어차피 넌 0일 수가 없으니까. 2-a를 대입해 주세요. 짜란짜란짠. 2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제곱은 0. 2의 거듭제곱은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0이고 이 식을 풀어보면은 슬쩍 뺏기면 a가 4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자, 좋아요. 빠밤 빠밤 빰. 자, 그래서 a가 4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극대를 구해달라 라고 해도 극대는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x는 1에서 극소값을 1 가질 때
습관처럼 x는 양수 딱 써놓고 일단 x는 1에서 극소값이 오케이 x는 1에서 극소 미분계수 0 x는 1에서 뭐야 극소값이 1 그러면 1이 돼.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1 넣으면 0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미분을 할 차례인데요. lnx 세제곱 미분하다가 바보짓 하지 마시고 3 내려서 미분해라. 얍 하면 3lnx니까 x분의 3입니다. 바보짓 금지. 알겠지? 바보짓은 하면 안 돼. x세제곱 미분하라 하면 x세제곱분의 1 쓰는 친구 가끔 있는데 3x제곱 되면서 x분의 3이에요. 자, 마이너스 x제곱분의 a 더하기 b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b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x 마이너스 a. 애초에 x가 양수였기 때문에 너는 뭐 구애받지 않고 위에 거 이차함수 보면서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1 넣으면 0이었으니까 사실 여기에 1 넣었으면 훨씬 더 편한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렸다. 통분해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 넣으면 1 넣으시면 3 빼기 a 더하기 b는 제로였다 이거지. 너와 너를 연립해서 b는 마이너스 1 a는 2 맞네? 짜잔. 왜? 자꾸 말에 가락이 붙이기가 좀 웃겨. 네 그렇습니다. 아저씨답게 말에 가락이 좀 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 극대도 체크해 줘야 되니까 이걸 좀 필요로 해. 자 x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죠. 너는 어차피 양수니까 무시하시면 1과 2를 기준으로 1에서 극소 2에서 극대 맞잖아. 따라서 극대는 언제 생겨? x가 2에서 생겨. 2를 대입하면 ln8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아닌가? 마이너스 2니까 ln8 빼기 1 ln8 빼기 1 맞죠? 그걸 3ln 2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놨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넘버링. 와 좋다. 어느새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여러분, 예,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sin x와 코사인 x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려줘. 뭐야 이게. 자, 극대값과 이때 x의 값을 구해오래요. 흐흐, 살려주라. 여러 개 있습니다. 참고로 미분 해봐야겠죠. 이건 저도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내리고 마이너스 x제곱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좀 쓸게요.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썼을 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예, 코사인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2사인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좀 빼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양수인데 아니면 전체를 음수로 보든지 상관없는데 저는 마이너스 사인으로 생각해 볼게요. 얌얌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3파이일 때, 4파이일 때 계속해서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홀수 파이였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구용. 2파이, 4파이 같은 짝수였을 때 극대여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극대를 구해달라 했고 2n파이다 이 자식아 이런 얘기고, 2n파이를 집어넣은 코사인은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n파이가 그냥 극대값이에요. 와우. 이걸 왜 이렇게 한 방에 썼냐면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극대값이 작은 것부터 a1, a2, a3 하고 있으니까 아 네가 an이구나 이런 뜻이. 무슨 함수게? 등비수열이지롱.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공비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첫째 항 또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2의 마이너스 2n 파이의 극한을 구해와라 라고 한다면, 급수의 값을 구해오라고 한다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등비 공비로 2의 마이너스 2파이를 첫째 항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2의 마이너스 2파이를 곱해주면 2의 2파이 마이너스 1, 2의 1이 됩니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앞에서 배웠던 등비급수의 값까지 나와 있었네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 잘 해보시고 좀 많은데 극대극소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래프 그린 걸 좀 집중해서 그래프 그린 연습까지 좀 해볼 테니까 숙제는 184쪽까지 유제랑 앞단원 8단원을 풀어오는 거고요. 좀 7단원, 6단원 좀 덜 푸셨던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